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몇 시에 눈을 감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 알람 없이도 상쾌하게 일어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을 것 같습니다. 불을 다 끄고 누웠는데도 눈만 말똥말똥하거나 분명히 78시간은 잔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인 경험.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면 연구를 집대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도시인의 절반 이상이 수면의 질에 불만족한다고 답합니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합니다.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회원국 중 최하위권. 하루 평균 7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좋은 침대, 좋은 매트리스, 따뜻한 실내 환경을 갖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도시화가 인류의 수면 패턴과 생체 리듬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건강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밤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가 밀집된 지역은 마치 별처럼 빛납니다.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사진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 빛이 수십억 명의 잠을 망치고 있다고요. 인류는 수만 년, 정확히는 약 30만 년 동안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 설정값이었습니다. 진화가 새긴 본능이었죠. 그런데 불과 150여 년 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인공적인 밤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밤에도 일할 수 있고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시가 팽창하고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밤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강남 한복판은 밤 12시에도 낮처럼 환합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광고판 어디 하나 어두운 곳이 없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식욕차상액SCN이라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율합니다.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활동할지를 총괄하는 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체 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호가 바로 빛입니다. 특히 파장이 짧은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해질 무렵 빛이 사라지면 뇌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이 멜라토닌이 바로 우리 몸의 밤모드 스위치입니다. 체온을 낮추고 심박수를 줄이고 몸 전체를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신호탄이죠. 그런데 우리가 밤 10시, 11시, 자정이 넘도록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밝은 조명 아래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그 빛을 보고 아직 대낮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억제되고 몸은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눈은 감기지만 뇌는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빛만이 아닙니다. 현대 도시는 소음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차 소리, 사이렌 소리, 이웃집 소리, 층간 소음. 인간의 뇌는 자는 동안에도 소리를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식자가 접근하는 소리를 놓치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본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소음은 수면 중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미세하게 분비시키고 깊은 수면 단계로의 진입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시간 사회가 낳은 심리적 압박입니다. 밤늦게까지 카카오톡 알림이 오고 SNS 피드는 쉬지 않고 업데이트되며 빠르게 응답해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불안이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쉬는 것 자체가 죄책감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만 자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요.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도시 수면 장애입니다.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라는 환경 자체가 인간의 수면 본능을 구조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전심화, 잠을 빼앗기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뇌 MRI 이미지 또는 신체 기관 인포그래픽 삽입. 별것 아니야.
좀 피곤하면 주말에 몰아 자면 되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면과학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수면 부채는 갚을 수 없다고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뇌세포 사이에 쌓인 노폐물들, 그 중에는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포함됩니다. 이것들이 수면 중에 뇌척수액에 의해 씻겨 나갑니다. 뇌가 스스로를 세척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오직 깊은 수면 상태, 특히 서파 수면 디프 슬리프 단계에서만 일어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노폐물들이 뇌에 쌓입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개월, 수년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릿해집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고 활동합니다.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더 심각하게는 암세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NK세포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성이 뚝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심장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수면이 방해받으면 혈압은 밤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이것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8시간을 자는 사람에 비해 심장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200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 건강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편도체 감정, 특히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부위를 과활성화시킵니다. 잠을 못 자면 괜히 예민해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치밀고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증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90% 이상이 수면 장애를 함께 겪는다는 통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이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 더 예민해지고 더 예민하니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굴레에서 한 번 빠져나오지 못하면 만성수면 장애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도시를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혹시 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예민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그게 성격의 문제도 의지의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를 떠날 수 없고 스마트폰을 버릴 수 없고 야근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5가지 전략은 수면과학의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 햇빛으로 생체 시계를 리셋하세요. 잠을 잘 자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510분간 자연광에 눈을 노출시켜 보세요. 커튼을 활짝 열거나 잠깐 베란다에 나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침 햇빛은 뇌에 지금이 낮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이것이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려면 아침에 코르티솔이 제때 올라가야 합니다. 그 트리거가 바로 아침 빛입니다. 두 번째, 잠들기 90분 전부터 빛의 세기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형광등 대신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 조명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TV 화면의 블루라이트를 최소화하세요. 기기 설정에서 야간 모드 또는 눈 보호 모드를 켜두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억제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로등빛, 네온사인 불빛 하나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석양을 만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침실 밖으로 꺼내두세요. 이게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내일의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뇌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야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디지털 석양, 즉 정보의 일몰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카페인의 반감기를 이해하고 오후 2시 이후는 커피 대신 허브티로.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7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아메리카노 한 잔은 밤 1011시에도 절반이 혈중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아데노신은 낮 동안 쌓여서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물질인데 카페인은 그 신호를 막아버립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오후 커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엔 따뜻한 보리차, 루이보스티, 캐모마일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대체해보세요. 다섯 번째, 수면 시간보다 수면 리듬을 지키세요. 주말에 몰아자는 것, 과학적으로는 사회적 시차 소셜 JETLAG라고 합니다. 평일에 새벽 1시에 자고 주말에 낮 12시에 일어나는 패턴은 매주 한 번씩 해외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과 같은 생체 시계 교란을 일으킵니다. 총 수면 시간보다 매일 같은 시각에 자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 2주는 힘들지만 한 번 리듬이 잡히면 알람 없이도 몸이 스스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가 화려해지는 것도 결국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밤을 괴롭게 보내고 있다면 그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생존 활동입니다. 인류가 30만 년을 이어온 가장 오래된 회복 의식입니다. 오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침대 밖에 두는 것. 그 작은 10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뇌가 진짜로 쉬는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는 경험. 그게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주변에 잠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하나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